나는 저 방정식을 못 푸니까 이게 이제 fx 빼기 gx 이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꿀 텐데 얘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되면 인수분해 되지 않는 한 나는 이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실근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대신에 뭘 할 거냐면 y 꼴 fx의 그래프와 이거 그래프는 이제 그릴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y 꼴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사실을 이용할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방정식 fx 이꼴 gx의 실근이라는 건 y 꼴 fx의 그래프랑 y 꼴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거고, 물론 우리가 그래프를 손으로 그릴 때 우리가 무슨 컴퓨터가 아니죠. 손으로 그리는 건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 대충 만나는 점이 어디쯤 있는지 대충의 값은 알 수 있어도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어. 즉 방정식의 실근이 얼마냐고 직접 묻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이놈의 그래프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랑 얘가 몇 군데서 만나는지 혹은 그 만나는 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뭘 물어볼 거냐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우리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부호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실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요 정도 물어볼 거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된다.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4번 문제는 곡선 y는 뭐하고? x세제곱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x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이놈과 이놈이 접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얘는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니까 2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 뭐 여기쯤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여기쯤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됐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했던 것처럼 요거를 미분해서 2가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에서 이놈과 이놈이 만나야 되니까 똑같다 라고 놓고 방정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방정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x 이꼴 2x 플러스 k가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얘가 넘어오면 6x는 k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좌변에 있는 이놈을 fx라고 해서 fx랑 y꼴 fx랑 y꼴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의 값을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미분해서 2 되는 점 방정식 풀고 집어넣고 또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를 미분해보면 fx를 이놈이라고 뒀으니까 쟤를 미분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이 될 거고,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을 해주면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놈으로 생긴 거고, 그거하고 y꼴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y꼴 k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요 극대점을 딱 지나가는 수평선이든지 요게 y꼴 k가 되든지 혹은 극소점을 지나는 놈이 되면 이렇게 지나는 놈이 y꼴 k가 되면 제가 접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k의 값은 뭐가 되든지 f-1이 되든지 또는 k의 값은 f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1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F2는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때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3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잠깐만 내 계산이 틀려줄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해 줄게요. 잠깐만. 맞네요. 계산 맞았네요. 저렇게 하면 된다.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그러니까 2x 플러스 k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라. 그 얘기거든 결국에. 저 k 값을 갖고 가라는 건. 그런데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방정식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넘겨가지고 얘를 fx라고 둔 다음에 그거 이꼴 k가 접하는 경우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k가 이 fx의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되는 경우가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인 거고 이렇게 k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15번도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9는 9x제곱 마이너스 27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하나는 3차고 하나는 2차인데 하나는 2차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15번도 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로 따지는 게 편하기 때문에 15번도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9는 9x제곱 마이너스 27x를 어떻게 바꿔놓는 거냐면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9는 0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두는 거야? 이거를 fx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저 fx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얘를 미분해보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구 18x 플러스 27 그럼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럼 얘는 3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 특이하게 생긴 놈이죠. 맞죠?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게 x 이꼴 3 하나밖에 없으니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x 이꼴 3을 기준으로 얘는 계속 플러스인 놈이잖아. 계속 쭉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증가하는 거 얘가 y 이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얘는 x축이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돼요?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 얘가 끝인 거지. 실제로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이게 삼중근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묘하게 접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는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저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x세제곱 빼기 9의 그래프랑 9x제곱 빼기 27x의 그래프가 x가 3인 점에서 이 둘이 접하거든. 그런데 그 점이 자그마치 아니 삼중근은 아니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접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양, 접하는 모양 어쨌든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서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정적분에서 넓이를 구할 때도 다 이런 방식을 취할 거거든. 우리 뭐 3차랑 2차가 만나는 점을 찾을 때 한쪽으로 넘겨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갖고 따질 거지 이거를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하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 16번도 그럼 똑같거든요. 두함수 fx는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하고 gx는 x세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가 있는데 fx 이꼴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6번도 방정식 자체는 fx 이꼴 gx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 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가 똑같다.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상황을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만 남겨놓고 x제곱 플러스 8x를 이항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3은 a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놈을 우리 뭐라고 둘 거냐면 hx라고 둘 거야. 그러면 결국에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hx 이꼴 a의 실근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 됐니? 그럼 y 이꼴 a가 수평선이기 때문에 a 값의 위치에 따라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상황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h'x를 보면 얘는 3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3xx, 여기는 2, 4 이러면 되나요? 그럼 여기가 4x, 여기는 6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hx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 극대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2이고 극소가 되는 점이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까지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y축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3분의 4니까 y축은 대충 3분의 4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값도 한번 봐야겠다. x축의 위치를 보기 위해 내가 f-2의 h-2의 값부터 구해보면 h-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8은 16 빼기 3 그러면 20 빼기 11이니까 9가 될 거고 그 다음 아까 h형 y축을 기준으로 h형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x축이 h0과 마이너스 2점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이 좀 더 가까우니까 얘보다는 밑에 쪽에 조금 가깝게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꼴 뭐가? y가 그러니까 a가 그거 이꼴 a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맞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y 이꼴 a가 요 놈과 뭐 사이를 지나가면 돼? 요 놈 사이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y축의 왼쪽이 음의 실근, 오른쪽이 양의 실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겠고 이때 h-2는 9라고 구해놨고 얘는 h형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 주어진 것과 같은 글을 갖기 위해서는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9보다 작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됐니?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니까 11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16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17번 우리 개념으로 푸는 문제. 4차함수 fx의 도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고 f-1이 마이너스 20, f5가 16, f0은 0보다 작다. 이때 방정식 fx 더하기 x 빼기 1은 0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음수, 마이너스 1보다 3에서는 양수, 5에서는 3과 5에서는 음수, 5보다 클 땐 양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f'(x의 부호를 가지고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얘가 일단 어디를 지나가겠어? f-1이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에서 뭐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극소가 되는 거겠지?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는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고 올라가는데 f형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x 이퀄 3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x 이퀄 3에서의 극대값은 어딘지는 몰라. 맞죠? 근데 f형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f3, f5 여기가 3과 5인데 얘가 요렇게 지나가서 3에서 극대값을 찍는 거죠. 그리고 5에서 극소값인데 5에서의 극소값이 16이래요. 여기가 16이래요. 그럼 얘가 쭉 올라가서 3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데에서 뭐를 찍어야 돼? 극대값을 찍고 16에서 극소값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놈하고 우리 뭐의 그래프의 교점을 볼 거냐면 방정식이 fx 플러스 x 빼기 1은 0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 f 프라임 x만 보고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fx를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 0,2를 우리 뭘로 하고 저걸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놈이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fx의 그래프랑 얘는 몇 군데서밖에 못 만나요? 두 군데서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됐니?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16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얘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만날 수가 없고 여기 쭉 올라가는 놈이랑 요 사이에 여기서 두 번 만나는 놈 물론 이 점이 정확하게 어느 점인지 알 수는 없어. 이 그래프만 갖고는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옳은 건 몇 번이 되느냐? 자, 1번에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갖는다? 아니에요. 실근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 거지. 맞아요? 하나는 x축보다 아니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y축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 답은 3번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fx의 수식을 구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쟤를 fx 더하기 x 빼기 1을 통째로 뭐 이런 걸 통째로 gx라고 하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 주어진 조건만 갖고 fx의 수식을 찾을 수 있기는 해. 최고차의 개수 빼고 찾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지 않니? 너무 어렵고 너무 귀찮은 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냥 fx랑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몇 군데서 만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아니 1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8번도 똑같거든요. 18번도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3차 함수 y 꼴 fx의 더함수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f형이 3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fx 더하기 fx는 kx 더하기 3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갖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뭐였고 루트 5 여기가 루트 5가 되고 얘는 0,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0,3이 대칭점이 되도록 하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kx 플러스 3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냐? 얘는 y절편이 3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됐니?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k의 최소값이 언제가 될 거냐면 요때가 될 거라는 거거든. 요렇게 지나갈 때보다 요쪽으로 돌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0이 k의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k의 최소값이 f 프라임 0이야. 얘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f 프라임 0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k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겠죠?
됐어? 그래서 이거 최소값이라고 적지 말고 K는 5보다는 커야 된다. F 프라임 0보다는 커야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4가 된다.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도 식 할 필요 없어. 괜히 이거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 이런 거 보니까 오씨 식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최고차의 계수도 알려주지 않았고 얘는 fx 만들려고 해봤자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fx의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을 거니까 0,3을 지나는 직선 kx 플러스 3이 y kx 플러스 3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요점이 변곡점이라고 했죠.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으면 되는, 크면 되는 거야. 크면.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됐죠? 그런데 이 변곡점, 그러니까 이 대칭의 중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x가 0인 점이니까 f'0이 되는 거고 그림상 f'0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으니 k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커야지만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 다음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거기 네모박스 안에 7페이지 네모박스 안에 써진 말을 보면 4차 방정식 fx = 0의 근해 개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증간표를 이용하여 4차 함수 y = fx의 개형을 그린다. 증간표를 이용해도 좋다라고 했고 증간표를 이용하는 게 귀찮으면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증간표를 이용하던 f'x의 그래프를 이용하던 4차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이때 4차 방정식 fx = k의 실근의 개수는 곡선 y = fx랑 직선 y = k의 교점의 개수와 같음을 이용하여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자, 밑에 19번 4차 함수 y =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린 것 같을 때 항상 옳은 문항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f'x = 0이 알파, 베타, 감마에서 0이 된다. 그러면 얘를 갖고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는 종류가 총 3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든지. 즉 x = 알파에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x = 베타에서는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x = 감마에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또 극소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알파에서의 함수값과 감마에서의 함수값 중에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양이 될 수도 있느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인 놈이 될 수도 있겠지. 됐니? 이거는 그 그래프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야. 여기가 더 함수값이 큰지 여기가 더 함수값이 큰지는 그래프만 보고 알기는 힘들어요. 나중에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 알파와 감마에서 함수값이 똑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인 놈. 즉 19번에 거기 있는 그 f'x의 그래프를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fx의 그래프는 총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맞고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항상 옳은 문항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그럼 1번에 fx는 열린 구간 베타, 감마에서 베타, 감마에서 증가한다. 거짓이죠? 베타, 감마에서는 f'x가 0보다 작으니까 다 감소하고 있어요. 1번은 틀린 말이야. 자, 다음 2번 fx는 닫힌 구간 알파, 감마에서 최대값과 극대값이 같다? 맞죠? 알파부터 감마까지 극대이자 최대는 f베타. 알파부터,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던 간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최대값도 f베타고 극대값도 f베타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함수 fx는 닫힌 구간 알파, 감마에서 최대값과 극대값이 f베타로 똑같다. 2번은 맞는 말이야. 다음 3번에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크면 방정식 fx =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가 없던지, 그러니까 셋 다 플러스이던지 아니면 셋 중에 2개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크면 방정식 fx =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왜냐하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f알파는 음수고 f베타는 양수고 f감마는 음수가 되는 거라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런데 x축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x축이 여기에 있어도 f알파도 양수, f베타도 양수, f감마도 양수니까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양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 fx = 0은 실근이 없는 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항상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4번에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x = 0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건 맞나요? 이건 맞아요. 왜 맞냐 하면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작은 건 x축이 어떻게 지나갈 때야? 이렇게 지나갈 때야. x축이 어떻게 이 경우에도 되나요? 이 경우는 안 되지. 0보다 작대요. 이것도 되네. 이거는 x축이 이 위를 지나가면 되겠네. 이 경우에는. 왜냐면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셋 다 0보다, 셋 다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x축이 여기를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f알파 곱하기 f베타 곱하기 f감마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되죠? 이때도 2개, 이때도 2개, 이때도 2개.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야. 다음 5번 fx =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극대값이 a다 그랬어요. 아닐 수 있죠. 왜? 우리 어떻게 지나가는 경우에 5번의 갈래는 x = a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야. y = a가 이렇게 지나가. x = a가 아니라 y = a가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지만 우리 이 a가 극대값이 되는 게 아니죠. 극소값이죠. 됐어? 물론 y = a가 이렇게 지나가도 되기는 해. y = a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서 그 y = a가 극대값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 a가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극대값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5번은 틀린 말이에요. y = a가 서로 다른 fx = a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에 y = a가 극대값이 될 수도 있고 극소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5번은 거짓이 된다. 자, 다음 20번 4차 방정식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얘도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20번 얘를 3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은 k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k만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살짝 넘겨서 얘를 k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만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요 놈을 fx라고 두고 여기 좌변에 있는 요 놈을 fx라고 두고 y = fx를 그래프를 그려서 y = k가 어떻게 지나가야지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가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72x가 될 거니까 12x를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6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2x에다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0과 마이너스 3과 0과 2에서 극값을 갖는 건데 마이너스 3에서는 극소, 0에서는 극대, 2에서는 극소값을 갖는 거겠죠. 이건 선생님은 워낙에 많이 그려서 어디서 무슨 값을 갖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면 증간표 그리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크기 비교를 좀 합시다. 그래서 f-3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f-3은 81 곱하기 3 243 플러스 마이너스 27 곱하기 4니까 108 마이너스 36 곱하기 9하면 144 그러면 243에서 15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 여기도 1 10에서 5 빼면 5하고 4하고 9 그럼 91이 될 거고요. 맞나 모르나 모르겠다. 계산 틀리면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F0은 어차피 0이니까 뭐 얘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F2까지 그럼 F2는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48 플러스 848에 32 마이너스 4 곱하기 36을 하면 얼마가 되니? 144? 나 이거 위에 계산 틀렸는데 36 곱하기 9가 144가 아니네요. 9 6에 54 93 27 324 오씨 여기가 324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0, 32를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2, 4, 3을 빼주면 여기가 2, 10에서 3 빼면 7하고 2하고 9 여기가 3, 1, 10에서 4 빼면 6하고 2하고 8 마이너스 189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일단 계산해보고 틀리면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144에서 저거 두 개를 더하면 80을 빼주면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89에서 찍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9 여기가 0,0 여기가 2, 마이너스 64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럼 y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x 이꼴 0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 이꼴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k가 요놈과 요놈 사이를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만 받는 거예요. 됐니?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k의 값이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8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4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겠지? 오, 다행히 숫자가 맞았네요. 그래서 1번 마이너스 18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4보다는 작다. k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다. 요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다음 21번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f'x 이꼴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f알파 더하기 f베타 더하기 f감마가 0보다 클 때 아까랑 똑같죠? 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그래프가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이고 f'x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점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21번도 그래프의 종류가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1번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극대값이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아니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런 세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f'x 이꼴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런 뜻이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자
자,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f'x도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겠지.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f'x는 3차함수일 건데 그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니까 이렇게 돼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f'x인데 얘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에서 0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증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증가. 되니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감소, 알파, 베타 사이에는 감소,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증가. 그다음에 감마보다 클 때는 다시 감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근데 알파와 감마 중에서 f 알파와 f 감마 중에서 어느 게 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f 알파가 큰 경우, f 감마가 큰 경우, 똑같은 경우 요거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가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f 알파 더하기 f 감마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큰 거는 x축이 어디를 지나갈 테냐 하면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이 0보다 큰 거니까 아싸리 x축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최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면 최대 어디까지 있을 수 있냐면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 요놈과 요놈의 중간까지 될 수 있어요. 아니지, 요놈과 요놈의 중간. 에이씨 어렵네. 지금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커야 되니까 f 베타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f 알파 더하기 f 알파 더하기 f 감마가 f 베타랑 똑같은 거. 조금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한 게 요 길이보다 길면 f 알파 더하기 f 감마 더하기 그러니까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커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만족시킬 때 일단 요거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억에 fx 이퀄 0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을 갖는다? 틀렸죠. 발레, 얘만 해도 발레야.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x축이. 그러면 f 알파도 양수, f 베타는 0, f 감마는 양수가 될 테니까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때에는 얘가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4차 함수 fx가 fx 이퀄 0이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틀렸죠.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살짝 끝부분만 올라와서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야.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쓰고라고 한 거거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만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큰 거 아니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 있지.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셋 다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한 개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은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니은 f 감마가 0보다 작으면 fx 이퀄 0은 알파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f 베타가 0보다 작대요. 아니 f 감마가 0보다 작대요. 됐니?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부쩍 위로 올라온 놈이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f 베타랑 f 감마가 둘 다 양수니까 f 알파까지 더해서 양수가 되려면 f 알파는 x축보다 저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알파보다 작은 곳에서 x축하고 무조건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에 f 감마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x 이퀄 0은 알파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작은 게 아니라 알파보다 큰 실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한번. f 감마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그 위의 조건에서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f 알파고 요 사이의 거리가 f 베타인데 그거 두 개를 더한 것보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f 알파 얘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이 길이가 커지면 f 알파 더하기 f 베타 더하기 f 감마가 0보다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두 개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가 더 길면 세 개를 더한 게 양수가 될 수 있겠죠. 이해했어?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얘가 x축하고 무조건 여기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는 여기가 알파니까 하나는 알파보다 작고 하나는 알파보다 커. 따라서 알파보다 큰 실근을 무조건 갖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겠고요. 다음 디귿에 f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x 이퀄 0은 감마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한 개 갖는다? 아닐 수 있죠. 되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럼 f 베타가 0보다 작잖아요. 되니? 그렇지만 f 베타가 0보다 작지만 fx 이퀄 0은 감마보다 작은 실근이 없지. 여기가 감마였거든. 그럼 그거보다 작은 곳에서 얘를 무조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됐어?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다. 아닌 경우가 있다. 됐죠? 그게 여기 3번 이거 지금 니은 때문에 그린 건데 이게 디귿의 발레가 되는 거예요. 됐죠? f 베타가 0보다 작지만 방정식은 두 개의 실근밖에 없고 그 두 개의 실근 중에서 감마보다 작은 놈은 없다.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죠. 에이, 감마보다 작은이었잖아. 씨, 틀렸네. 감마보다 작은 거 무조건 있죠. 감마보다 이거 두 개 다 감마보다 작아요. 디귿 맞는 거야. 감마보다 큰으로 잘못 봤네. 선생님 잘못 생각했네요. 아씨, 아무 생각 없이 봤네. 미안해. 디귿도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얘보다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감마보다 작은 거잖아요. 따라서 감마보다 작은 실근을 무조건 갖는다. 적어도 한 개 갖는다. 그러면 한 개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니, 한 개 갖는 경우? 한 개 갖는 경우는 없겠는데? 두 개. 한 개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한 개네. 알파가 이렇게 작고 베타가 작고 감마가 큰 거야.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 감마.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두 개의 실근 중에 하나는 감마보다 무조건 작은 실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0보다 작지만 알파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실근이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한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없는 경우는 없다. 왜? F알파 더하기 F베타 더하기 F감마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축하고 안 만나는 경우는 없다. 왜? F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F알파나 F감마 중에 0보다 큰 놈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조건 생기는 거야. 따라서 니은 디귿 쏘리 그 크다 작다를 잘못 봐서 미안해요. 다음 접선의 개수. 자, 우리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우리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 이건 우리 앞에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도 했던 얘기지만 됐니? 우리 접선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갖고 수식 하나도 필요 없이 그래프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한 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 한 점을 줬어. 그럼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라고 했지. 됐어? 이쪽에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저런 영역에서는 접선을 총 3개를 그을 수 있어. 됐니? 반면에 내가 여기서 이런 점을 주면 여기 이런 점을 하나를 주면 이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하나만 그을 수 있겠죠? 여기 하나만 그을 수 있는 이런 영역도 존재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혹은 곡선 밖의 점 뭐 이런 데서 접선을 하나만 그을 수 있다, 2개를 그을 수 있다, 총 3개까지 그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래프를 통해 이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장점은 뭐야? 수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래프로부터 접선의 개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대단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건 단점이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실제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 막 요상하게 그려놔갖고 꼭 접선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려놓는데 나중에 제대로 그려보면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경우가 보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수식을 이용하는 거야. 오늘 할 거는 이 방법이거든. 그래서 수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y 꼴 fx, 그러니까 p, q에서 x1, y1이라고 할까? x1, y1에서 우리 y 꼴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묻는 거거든.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고 접점의 좌표를 t, ft라 하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 꼴 f't 곱하기 x 빼기 t 플러스 f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걔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 x1, y1을 지나가야 될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y1은 f't 곱하기 x1 빼기 t 플러스 ft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우리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랑 똑같아? 접선의 개수랑 똑같아요. 됐어?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이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이거 나중에 서로 같다 다르다 갖고 시비 털린 적이 있어서 서로 같다 다르다를 되게 민감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요? 내가 이 점에서 이 곡선을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랑 똑같아요. 즉, 이 실근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됐니? 접점이 2개면 접선도 2개 그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접점이 3개가 나오면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실근의 개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22번 문제를 보면 결국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걔를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점 0,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t, ft니까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이라고 두는 거야.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이라 하면 되니? 저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고요. 쉬었다 합시다. 숨이 치고 온다. 문제 왜 이래요? 뭘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